콩나물을 끓는 물에 넣어서 삶으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그분들 시절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 그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뚜껑 깎고 닫고 한참 끓이면 비린내 없이 깔끔하게 익을 거라고 다들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콩나물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절반 넘게 나르려 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르쟁아르산염, 채소, 조리법과 영양소 보존에 관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조리법을 비교했더니 끓이는 방식이 모든 방법 중에서 영양소 보존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비타민C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반면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이 성분들이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수명 중 저명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콩나물을 끓는 물에 푹 삶아서 드시면서 건강해졌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시나요? 아니면 콩나물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콩나물을 삶는 것이 왜 손해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양소를 지키면서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숨겨진 건강 효과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콩나물 산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왜 콩나물을 끓는 물에 삶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콩나물을 익히는 도중에 뚜껑을 열으면 비린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깎아 닫고 끓는 물에 한참 삶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거를 보고 배워왔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린내가 나는 진짜 이유는 뚜껑을 열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콩나물에는 비릿한 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됩니다. 비린내가 나는 것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기 전에 조리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열고 닫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린내를 없애려면 뚜껑을 꽉 닫을 게 아니라 충분한 온도를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서 3분만 제대로 돌려주셔도 비린맛은 완전히 사라지고 고소하고 달콤한 콩나물을 본연의 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뚜껑 열으면 비린내 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비린내의 원인은 뚜껑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충분한 열만 가해주시면 비린내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깎고 닫고 끓는 물에 오래 삶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콩나물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물 속으로 녹아나가 버립니다. 비타민C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이거든요. 끓는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삶으시면 비타민C의 절반 이상이 파괴됩니다. 최대 % 록시바에서 % 73까지 날아간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삶고 나서 그 물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싱크대로 버리시죠? 영양소가 그물과 함께 전부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아스파라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삶는 물과 함께 흘러가 버립니다. 비타민C와 아스파라긴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면역세라 지켜주는 비타민C, 간을 보호해주는 아스파라긴산, 이 두 가지가 콩나물의 핵심인데 끓는 물에 삶는 순간 그 핵심이 물과 함께 싱크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남는 건 수분으로 잔뜩 먹은 줄기뿐입니다. 영양가가 절반 넘게 빠진 채소를 매일 건강해졌다고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좀 억울하시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알았을 때 그동안 내가 먹은 콩나물이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콩나물은 콩이 싹을 틔우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식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콩 자체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콩이 싹을 키우는 순간 비타민C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잠들어 있던 콩장이 갑자기 가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없던 영양소가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바라흐의일에서 료크일째 비타민 함량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너무 오래 키운 것보다
적당히 자란 것이 영양이 더 좋습니다. 이 비타민C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60대 이후에는 면역 미각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집니다. 비타민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기를 비롯한 각종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피부에 탄력을 주는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가 뭐 하는 거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벽에 지방이 달아붙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콩나물 한 꼬에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로를 풀어주고 간의 해독을 돕는 성분입니다. 해장국에 콩나물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뿌리 부분 있으시죠? 가느르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뿌리를 다 떼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거를 알고 놀랐어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콩나물 부위별로 영양소가 다릅니다. 머리 부분에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C가 많고 줄기와 뿌리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소프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소프라본이 뿌리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토그램당 약 3된 저조 밀리그램입니다. 머리 부분은 3된 아르밀리그램, 줄기는 아르덴 3밀리그램밖에 안 됩니다. 뿌리가 가장 높습니다. 이 이소프라본이 뭐 하는 성분이냐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뼈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고다곤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배경 이후 여성분들께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소프라본의 종류 중 제니스테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대장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한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뿌리를 떼어내시는 순간 이 핵심 성분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겁니다. 꼬리가 좀 지저분해 보여도 흐르는 물에 가볍게 한 번만 헹궈주시면 됩니다. 영양은 뿌리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면 콩나물에는 비타민C, 비타민 K, 아스파라긴산, 식이섬유, 이소프라본 이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매일 밥상에 올릴 수 있는 채소가 콩나물 말고 더 있겠습니까? 값도 1,000원도 안 되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끓은 물에 삶으시면 비타민C와 아스파라긴산은 날아가고 뿌리를 떼시면 이소프라본은 버리고 결국 남는 건 물을 먹은 줄기뿐입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의 영양소를 지키면서 맛까지 살리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요. 물에 담가서 삶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양소가 물 속으로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콩나물 자체에 들어있는 수분을 이용해서 안쪽부터 고르게 열을 가합니다. 아르센 아르산용 연구에서도 전자레인지 조리가 비타민C와 정포리페놀 함량의 대부분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리 시간도 훨씬 짧습니다. 끓는 물에 삶으면 5분에서 10분 걸리지만 전자레인지는 딱 3분이면 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열에 의한 파괴도 최소화됩니다. 아삭한 식감은 오히려 끓는 물보다 더 잘 살아납니다.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을 아르바우 시그램으로 준비합니다. 마트에서 한 봉지 사오시면 딱 이 정도입니다. 1,000원도 안 됩니다. 뿌리는 떼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한 번만 헹궈주세요. 여기서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내부 위에 구멍을 4-5군데 뚫어주세요. 수증기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구멍 없이 미르봉하면 무르컹무르컹해집니다. 3분 돌리시면 그칩니다.
수분은 넘기지 마세요. 꺼낸 뒤 잔물에 한번 헹궈서 요렇게를 잡고 물기를 빼시면 양념 준비 완료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징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없으신 분들 또는 전자레인지가 좀 고려지시는 분들 계시죠? 이해합니다. 그러면 징기를 쓰시면 됩니다. 징기, 즉 스팀으로 치면 비타민C 손실이 %C에서 %RC 정도입니다. 끓는 물에 삶으면 %우슈 이상이 날아가는데 징기로 하시면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죠? 냄비에 물을 적당히 넣고 그 위에 징기를 올려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징기 위에 올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수분에서 5분 정도면 아삭하게 익습니다. 콩나물이 물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방법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진 콩나물은 삶은 것보다 단맛이 더 잘 올라옵니다. 콩나물 자체의 수분으로 익기 때문에 맛이 농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맛으로만 따지면 징기가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더 걸리지만 식감과 맛은 정말 좋습니다. 징기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냄비에 젓가락 서너 개를 바닥에 가르고 그 위에 접시를 올려도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냄비 바닥에 물을 넉넉히 넣고 젓가락 위 접시에 콩나물을 올리시면 됩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올라와서 콩나물을 치는 원리입니다. 따로 징기를 안 사셔도 되니 돈도 안 듭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삶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금물을 활용하세요. 콩나물을 끓이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물에 넣어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침이 아니라 끓이셔야 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처음부터 소금을 살짝 넣어주세요. 식품 영양학 자료에 따르면 약 %R 정도의 소금물에서 콩나물을 조리하면 일반 물에서 조리했을 때보다 비타민의 잔존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리보프라빈이라는 비타민도 소금물에서 더 잘 보존되었습니다. 소금이 비타민 파괴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너무 오래 끓이시면 소금을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물이 끓으면 콩나물을 넣으시고 3분 이내에 불을 끄세요. 뚜껑은 닫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은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지 않을 정도로요. 정리하면 전자레인지 3분이 가장 적고 징기 수분이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삶으실 때는 소금물에 3분 이내 이 세 가지입니다. 시간 없으시면 전자레인지 3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좋으신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콩나물에는 비타민C, 비타민 K, 아스파라긴산, 식이섬유, 이소프라본 이 5가지 버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끓는 물에 삶으시면 수용성 성분은 물로 빠져나가고 뿌리를 떼시면 이소플라본을 버리게 됩니다. 조리법만 바꾸시면 이 버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3분, 징기, 수분, 소금물 3분 이내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징기로 칠 때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이 끓기 전에 콩나물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물이 끓고 수증기가 올라온 다음에 콩나물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올려두시면 서서히 데워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영양소 파괴도 더 많아집니다. 수증기가 밖으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콩나물을 올리고 뚜껑을 닫으시면 수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비린내고 그정 없이 깔끔하게 익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콩나물을 어떻게 양념해서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콩나물 무침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나 징기로 익힌 콩나물이 준비되셨으면 양념을 만들 차례입니다. 양념 재료입니다. 국간장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매실청 1스푼, 식초 반 스푼, 여기에 다진 마늘을 반 스푼, 참기름 1스푼, 동깨 1스푼을 넣어주세요. 이 재료들을 한 그릇에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넣으시면 콩나물 무침의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들깨가루 1스푼 반입니다. 들깨가루가 들어가는 순간 콩나물 특유의 비릿한 큰맛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대신 고소하고 묵직한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런데 드르케가루가 맛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드르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름입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를 녹여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콩나물의 비타민C, 비타민 K, 그리고 드르케의 오메가3이 함께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이 완성됩니다. 맛을 위해서만 넣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양념을 콩나물 위에 올리고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버무려주세요. 세게 주무르시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에 다크 하나만 곁들여주세요. 그러면 단순한 반찬이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 한 상이 됩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단백질은 좀 부족합니다. 콩나물을 100g에 단백질이 약 10g 정도입니다. 한 끼에 필요한 양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우리 60대 이후에는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부 한 모에는 단백질이 약 10g 들어있습니다. 콩나물 무침 한 접시와 두부 반 모만 같이 드셔도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두부에도 이소프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콩나물 뿌리에 이소프라본이 가장 많다고 했죠. 두부의 이소프라본과 콩나물의 이소프라본이 합쳐지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콩나물 한 봉지와 두부 한 모 합쳐서 3.5도 안 됩니다. 비싼 보충제 드실 필요 없습니다. 묘건비 아끼시는 것만 생각해도 이보다 경제적인 건강관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콩나물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콩나물을 절대 나를 것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생콩나물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메탈이 나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 3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콩나물을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넣어 두셔도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C가 줄어들고 식감도 떨어집니다. 셋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콩나물에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갑자기 많이 늘리시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비타민 K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삶으면 비타민C 절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비린내는 뚜껑이 아니라 온도 문제입니다. 전자레인지로 3분 조리하시면 비타민C를 훨씬 더 많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진기로 수분에서 우분 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삶으실 때는 소금물에 3분 이내로 자르게. 콩나물 뿌리에 이소프라본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뿌리는 절대 떼지 마시고요. 무침 양념에 들깨가루 한 스푼 반으로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오메가3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부를 곁들이시면 단백질과 이소프라본이 합쳐져서 항산화 효과까지 한 상에 모입니다. 3,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완성되는 건강 한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은의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냉장고 속 1,000원짜리 콩나물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 대신 전자레인지 3분. 이것을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작은 것부터 함께 바꿔봅시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